자, 부동산 경매하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유치권이죠. 보통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유치권 걸린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엄청난 위험을 거꾸로 뒤집어서 대박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략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총 5단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유치권이 왜 그렇게 무서운 덫인지 알아보고 그 덫을 해체할 비밀 무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무기를 써서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전략, 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현장 조사 방법, 마지막으로 승리를 확실하게 굳히는 조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매를 처음 하는 분이든 아니면 여러 번 해본 고수든 이 단어만 들으면 일단 긴장부터 하죠. 바로 유치권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경매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유치권 신고된 물건? 아, 위험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과연 그 말이 항상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네, 사실 그 두려움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억짜리 유치권이 떡하니 신고된 물건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싸게 낙찰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이 5억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5억이라는 빚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단돈 1원도 없이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봤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거대한 리스크를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바꿔버릴 수 있는 마치 숨겨진 치트키 같은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 비밀 무기의 이름은 바로 유치권 소멸 청구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민법에 딱 정해져 있는 권리인데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새로운 주인, 즉 낙찰받은 여러분이 당신 유치권 이제 무효야 라고 선언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히 나를 방어하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남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물건에 나만 용감하게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공격적인 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이걸 형성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그냥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자물쇠한테 나 들어가도 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치권자 동의? 필요 없어요. 법원 판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주인인 내가 당신 유치권 이제 끝났습니다. 딱 선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막강한 권리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라는 카드를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전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유치권자가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를 찾아내는 거죠. 법을 보면요.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기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원래 주인, 즉 채무자의 허락도 없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 챙기는 행위입니다. 이건 명백한 의무 위반이거든요. 실제 경매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유치권자가 나 공사대금 못 받았으니까 아니면 이 건물 관리하는 비용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하면서 원래 주인 허락도 없이 슬쩍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으로 가봐야죠. 이 전략의 성패는요, 컴퓨터 앞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갈립니다. 입찰하기 전에 뭘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전략은 현장 조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5가지를 파고들어야 해요. 첫째, 가서 보세요. 지금 거기에 실제로 살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둘째,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든 확인해서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유치권자가 맞는지.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건물 주인이 이 임대 계약에 동의를 해줬는지 주변을 통해 탐문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세나 관리비는 누가 내고 있는지 명의를 조사해서 실제 관계를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치권자가 건물을 그냥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5가지 퍼즐 조각을 잘 맞추다 보면 유치권자의 결정적인 약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현장 조사까지 해서 이거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섰어요. 그럼 이제 그 기회를 안전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죠. 여기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지켜줄 법적인 안전장치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몰래 세를 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사진, 계약서 사본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꼭 확보해야 하고요. 유치권 소멸을 통보할 때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같은 서면으로 보내야 법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치권자가 그래도 버틴다면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때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명도 소송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걸 얼마나 꼼꼼하게 지키느냐가 예기치 못한 법적 다툼을 막고 여러분의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피하는 유치권 신고 물건은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법적인 지식과 전력으로 무장한 투자자에게는요, 오히려 경쟁 없이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땅, 바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유치권이라는 이름에 아주 굳게 닫힌 문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키, 바로 유치권 소멸 청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그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열쇠로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보실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